저는 2007년에 오. 첫 직장 생활을 했는데 370 정도 받았던 앞으로 내 이상형 증권인. 나 여의도만 다녀야지. 여의도만 다니다가 그 증권맨 만나면 다행이지 KBS 신인 개그맨 만나면 인생 망해요.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라는 말도 그 되게 야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를 집중 공략하는. 기타리스트처럼 그거 뭐 연주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박수하고 가나요? 박수를 해야 되나요? 아니 박수 쳤어요, 박수 쳤어요. 아, 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도가 지금 좀 피지컬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도가니가 나갔어요 지금. 네, 통풍 이슈가 있어서. 아픔을 딛고 네. 게스트 두 분 모였습니다. 예! 화려한 금융권 커리어를 이제 뒤로 하고 경제 유튜브계의 아이돌이 되신 우리 슈카 친구들의 알상무님 모였습니다. 아, 히트다, 히트. 근데 저 아직 금융권 은퇴한 건 아니고요. 아, 네. 네, 약간 걸쳐 있죠. 금융권과. 박쥐. 맞아요, 맞아요. 약간 연반인처럼 오랑캐 매국노. 매국노. 근데 일단 말씀에서 굉장히 좀 신뢰감이 느껴지는 게 네. 뭔가 외모부터가 좀 신뢰도가 높은 외모예요. 서경석 선배님. 맞아요. 소경석 선배님, 제가 약간 화살표거든요. 아니요. 웃으면. 아 근데 투자를 주로 하시는데 화살표가 좀 밑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올라가야 될 물구나무를 텐데. 자주 서시면 이제 오이로도 그쵸. 네, 물구나무를 거꾸로 계셔야 돼요. 여기는 원래 게스트에 대한 배려. 시작부터 까고 시작하는 거죠. 도가 좀.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침착맨 세계관의 절대 강자이자 주식 시장계 다크나이트로 불리는 분입니다. 우리 통닭천사님 모셨습니다. 무지성 개미를 대표해서 왔어요. 통닭천사님은 요즘 또 바쁘시죠? 놀면뭐하니에서도 막 엄청 난리 났던데. 리즈님이죠, 그거는. 오늘 확실히 담그겠다고. 그죠. 근데 또 다이어트를 하셔가지고 네. 한결 비슷해지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 할수록 리지 양도 계속 빼고 있더라고요. 따라잡히지 계속 멀어져. 내가 조금만 더 하려고 해도 계속 멀어져. 근데 오늘은 일단 저희가 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진짜 재밌겠다. 그냥 돈 얘기도 아니고 돈 넣고 돈 먹기 얘기를 또. 근데 상무님은 당구님은 이제 마스터 레벨. 아니야. 그럼 제가 여기 앉아 있겠나요? 아니요 여기 마스터로 오신 거예요. 그래요? 마스터를 쉬어야 돼요. 마스터 레벨이 아니시면 당장 나가셔야 돼요 지금. 그럼 다시 촬영하시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완전 이제 줄인이라 그러죠. 이제 막 주식을 알아가는 그 정도 단계여서 오늘 배움을 좀 기대하면서 왔습니다. 통천님께서는 이제 관심도는 엄청 높으시죠? 엄청 높죠. 와, 내가 일단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돈. 그럼 어느 정도 지금 주식에 쏟고 계시는 거예요? 0.5 저축, 9.5 투자. 와. 그리고 일단 통천님 같은 경우는 이경규 선배님의 명언이 있죠.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 근데 그거에 전형적인 주식에 대한 신념이 굳으신 분이잖아요. 그 커뮤니티 같은 거 많이 참고하는 사람. 와, 최악이다, 최악. 주식 그 어플 보면 그 종목마다 커뮤니티 있잖아요. 종토방이라고 부르는. 거기 보면은 재밌는 글 많이 올라. 근데 이렇게 진짜 신념이 없이 투자를 하지만 한 가지 저만의 신념이 있어요. 절대 손절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주식창을 매일 보지 않아요. 일일비하지 않으려고. 지금 다 틀렸죠? 계속 좀만 더 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존버예요. 무조건 장투. 전 손절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수익이 대단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통천님의 정말 팬으로서 몇 년 전에 그 영상을 하나 봤거든요. 1,000만 원이 거의 90만 원을 찍은 것 그러니까 마이너스 90%? 어떻게 그렇게 되는 네, 거예요? 코인으로. 걔는 제가 네. 한 번 손절했는데 그거.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있어요. 한창 코로나 때 네. 작전주였던 것 같아. 세력들이 나를 네. 노렸던 것 같아. 날 이걸 사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샀어요. 샀는데 진짜 이게 천정부지로 올랐어. 네. 들어갈 그렇습니다. 때 들어가. 근데 얘가 진짜 이렇게 오르더니 1초 만에 그냥.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97%인가? 그 손절 아직 안 하셨어요? 아니 마이너스 97%면은 100만 원짜리가 3만 원짜리 되면 되는. 그렇게구나. 화면 모니터를 보시면 어떤 신경이 드세요? 절치부심. 와 진짜 상여자다. 재윤님 같은 경우에는 네. 주식을
아예 안 하시나요? 저는 태어나서 주식을 뭐 사본 적도 없고 심지어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소득이 있거나 뭔가 출연료를 받으면 그냥 네. 그대로 통장에 이야. 만 넣어놓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은 네. 재율 오빠 같은 분을 보면 이게 저축만 100% 하시는 거잖아요. 네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러면 먹음직스럽죠. 네? 돈 투자할 돈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뭣도 모르니까 맞아 아예 몰라. 꼬셔서 참 이제 만나겠다. 투자를 많이 시키고. 와 이거 나쁜 형들이네 이거. 주권자가 제일 좋아하는 타입. 아 그래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이제 형들 중에 네. 이제 잘 모르는데 본인도 막 많이 수익을 얻지 못하면서 네. 주변에 슥슥해서 야, 같이 이거 좀 하자. 뭐 아니면은 반대로 이제 빌려달라 그러고 불려줄 테니까 이만큼 줘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제도권 투자도 사실은 남의 돈 빌려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리고 네. 그 증권사 보고서 애널리스트들이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라는 말도 네네. 그 되게 야한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거를 집중 공략하는 거기에 집착하는 예, 기타리스트처럼 이거 뭐 연주하시는 분인가 했는데 질문을 하나 네. 드리겠습니다. 다들 내 인생 첫 수입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오! 뭔가 비장해졌어 거의 2010년쯤이었어요. 와, 그때 연봉 1,800이 국룰이었어요. 그리고 그때는 막 최저시급 안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 시절이었고 맞아요. 편의점 같은 데는 막 2,000원만 시급 2,000원만 준다고 해도 막 한다는 사람 막 줄 서고 오! 그런 시절이었어요. 마이상무님께서는 저는 2007년에 첫 2007년. 직장 생활을 했는데 네. 그때 세후로 370 정도 받았거든요. 월급을. 저희 2007년이면 몇 배인 거야? 거의 거진 2배. 근데 받는 건 실제로 금융권은 더 받아요. 왜냐면 연말에 성과급도 있고. 앞으로 내 이상형 증권이. 나 여의도만 다녀야지. 여의도만 여의도만. 다니다가 그 증권맨 만나면 다행이지. 여기 KBS 신인 개그맨 만나면 인생 망해요.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해야겠다. 그럼 지금 느낌으로 어느 정도? 한 600 정도 되는 느낌이랄까? 신입 사원이요? 그렇죠. 아니 그때 그런 2007년이면 그런 초봉을 받았던 알상무님 나이가 혹시 어떻게? 그때 제가 28, 29? 28대면 진짜 영앤리치네요. 그러면은 이 여의도 출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또 다른 여의도 출신 이거 여기 또 완전 계시거든요. 여의도 KBS 개그맨, 신인 개그맨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월급을 받나요? 제가 2018년도에 데뷔를 해서 오! 그때 당시에 한 주 출연료가 45만 원이었어요. 네, 월급이 180만 그죠? 원 정도니까. 45 사주니까. 네네네. 월급은 상승하지 않나요? 연봉은 동결인가요? 아 그렇게 이제 코미디언 그 등급이 있어요 또. 원래 시작하면은 코미디언 5급으로 시작을 합니다. 우와! 무슨 공무원급처럼 5급이면은 제일 밑에요. 왜냐면 1급부터 4급까지가 아역 배우여서 급수가 높아질수록 높아질수록 좋은 이제 뭐 거예요? 18등급까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아무나 올려주는 게 아니고 막 코너를 여러 개 해야지 막내 개그맨 10명 중에 한 명만 딱 올려주는데 거기서 이제 저는 6급이 돼서 45만 원 받더니 뭐 51만 원 뭐 이렇게 이제 받는 거죠. 또 이제 요즘 커뮤니티를 보면은 월급 300만 원을 월 300달이라고 하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 월 300달이가 어려운 거임? 아니 그럼 니들은 월 300 받고 대체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거임? 300 숫자가 내가 어렸을 때인 2000년대 초반에 아버지가 월급 봉투 가져오면 그 봉투에 써있는 금액이 300이 넘었는데 아빠가 알상군가 봐. 그냥 난 월급의 기준이 300부터라고 생각하고 산 사람임. 300 받고 어떻게 살음 진짜로? 다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만 원 비하글에 대해서? 근데 2000년 초반에 제 기억으로는 이미 월급 봉투가 사라졌는데 아버지가 월급 봉투에 3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다고? 약간 이상해. 주작이 아니라면 잡이 정상적인 잡이 아니야. 현금으로 줘야 되는. 캐시로 받아오는. 봉투를 갖고 오고 아버지가 300만 원 이상 벌었으면 90% 이상 아버지가 소매치기일 가능성이 오토바이 타면서 타. 우리 중위소득이 뭐 2023년 기준이었나? 한 270에서 80만 원 정도로 맞아요. 공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의 절반 이상은 300보다 못 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부분에서는 되게 어이없기도 해요. 그럼 인구의 절반은 뭔데? 인구의 절반 이상이 그 월급으로 현재 잘 살고 계신데 그 사람들 보고 어떻게 사?
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 글이 나오고 그래서 바이럴이 되는 것 자체가 돈에 대한 좀 가치를 낮춰보는 세태가 반영된 게 아닌가. 맞아요. 경시하는. 돈 가치가 사실 굉장히 힘들어서 일해서 받는 건데 인스타 같은 걸 많이 보다 보면 기준이 높아지잖아요. 막 100만 원씩 팍팍 플렉스하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고서 글을 쓰셨는데 또 그게 어떤 지점에 사람들한테 소구된 거죠. 맞아요. 네,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지점도 있긴 하죠. 그런 말인데 남의 하이라이트와 뭐 나의 맞아요. 풀 버전을 비교하지 말아라. 맞아요. 네, 했는데 일단은 저희가 연령대별로 취미가 또 다르잖아요. 연령대별로 서로 한심하게 보는 취미가 있대요. 그렇죠. 과연 2030의 덕질이 더 돈이 아까울지 아니면 4050의 골프가 더 돈이 아까울지. 저 우리 아이가 한때 아이브 엄청 좋아해가지고 지금은 리즈. 초통령. 초통령. 우리 아이는 리즈 말고 그 일본 친구 레이. 저도요. 레이를 좋아해. 근데 아이돌 이 비즈니스가 엄청나요. 저 어렸을 때 앨범이 딱 하나잖아요. 그 멤버가 들어있는 포토카드가 또 종류가 있어요. 달라. 포토카드가 들어있어요? 80개가 있는 거예요. 한 앨범이 나오면 80개 이상을 사야지 그 80개를 모으는 거예요. 앨범 깡이라 그러죠 요즘은. 그래서 앨범을 저도 미니멈 5개 행사할 때 가서 사고 막 50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서 막 CD는 그냥 필요도 없어. 계속 그걸 까요. 그 자리에서 다 까. 근데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장터가 열려요. 심지어 거기서 시세가 결정돼요. 어머머. 자본주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와 정확히. 아이들끼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 제가 서 있죠. 그러면 이제 알상무님은 두 가지 다 간접이나 직접이나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네네. 돈이 더 아깝다 느껴지시는 건 뭐예요? 저는 골프. 골프가 돈이 우선 엄청 많이 들어요. 헤드 하나에 막 40만 원이래요. 그리고 골프채 샤프트라고 그러는데 요거를 주문하고 2달 동안 기다립니다. 오. 막 60만 원 이러는데. 왜냐면 한국 사람들은 골프가 안 쳐지잖아요? 채를 받고. 미국 사람들은 골프가 안 쳐지면 연습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골프가 안 쳐지면 장비를 바꿔요. 저도 사실 이것도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욕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 진짜 알겠어. 소신발언 해볼까요? 네. 골프는 막 몇백만 원짜리 채 사고 막 몇백만 원짜리 그 라운드에서 한다는 게 요만한 공을 맞아요. 구멍에 넣는 거. 어디 회장님들이 모여서 야 그러면 우리 한번 게임 시작해볼까? 이제 요 공을 저 구멍에 넣는 거야. 이게 쓰러지시는 너무 거예요? 그 룰이 하찮다. 그냥 집에 있는 막대기 하나씩 갖고 와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안 치는 사람 입장에서. 분명 그때부터 그 막대기가 비싸져요. 그게 보면 인간이 의외로 의미 없는 거에 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실용적인 거는 의외로 가성비를 따져요. 약간 인간 심리로 가면 사실 이게 투자랑 굉장히 민첩하게 연결돼 있거든요. 뭐 맥주 만드는 회사 또는 뭐 무슨 마트 회사 이런 회사들 주가 보면은 많이 못 올라가요. 왜냐면 사람들이 살 때부터 이제 가성비를 따지거나 그런 회사는 꼭 실적을 들이대면서 평가해요. 돈을 많이 못 벌었네? 그러면서 많이 못 올라가. 근데 테슬라는 이제 실적 치면은 좀 애매하거든요. 꿈을 얘기하는 주식들은 로켓처럼 올라갑니다. 인간 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내가 계속 이 자리에 이렇게 살다가 죽을 거라는 걸 우리가 인지하는 순간 인간은 못 살아요. 근데 내가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일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내 현실에서는 안 되니까 그걸 하나 삼으로써 어떤 일종의 만족감을 자기한테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조금 더 삶을 연장하는 거예요. 일단 저희가 좀 연령대가 다양합니다. 20대도 있고, 네. 30대도 있고, 40대도 있고, 저희 070. 70대도 있고, 네. 치약도 아니고 2080까지 다 있는데 어떤 씀씀이의 차이가 좀 있긴 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이제 가장이시고. 저희 가장은 제가 저희 세대주가 저희 와이프시거든요. 네. 얼마 전에 우리 아이가 아빠는 가장이 아니지 않나라고 오. 공식적으로 명확히. 가장의 지위도 내려놨습니다. 세대주의 남편으로 계신 거죠? 정확히. 세대주의 남편. 포스트 레이디구나. 그러네요. 지금 어디에 제일 많이 쓰세요, 그럼 알상무님은?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지출은 책입니다. 그럼 보통 어느 분야로? 음모론 책이랑 음모론 책이랑 만화책 굉장히 많이 사고요. 최근에 사신 만화책이 어떻게 되세요? 파도여 들어다라고 오. 아시죠? 우리 무한의 주인. 무한의 주인 작가입니다. 뭔가 업무의 연장선이라기보다는 네. 알상무님께서 이제 따로 여가 시간에 즐기시는 용도로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혹시 통천님도 똑같이 이제 40대신데 어디에 제일 많이 쓰시나요? 요즘에 부쩍 강아지한테 돈을 많이 쓰고 있어요. 사료를 제가 되게 여러 가지를 사요. 비싼 거 먹으시면
한국 거도 있고 뭐 수입 사료도 있고 한데 저는 이걸 섞어요. 얘한테 최적의 사료를 찾으려고 사료 값에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펫 드라이루 펫드라이브. 80만 원입니다. 비싸요. 와. 그럼 본인한테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많은 거네요. 본인 그런 것 사료는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초면에. 그런 얘기 해주세요. 아, 위고비를 하다 보니까 아. 식비가 거의 안 들어가요. 전 식비가 그냥 99%거든요. 모든 소비에. 왜냐면 쿠팡이츠만 하면은 한 끼에 2만 원? 비싸면 한 5만 원이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루에 돼요. 한 4끼 정도를 먹고 네 끼? 세 끼로 커피? 고칠게요. 커피까지? 네네네. 세 끼로 고칠게요. 저는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세 끼를 30일 동안 먹으니까 식비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면 재율 오빠는 소비하는 곳에서 제일 비율이 높은 게 뭐예요? 뭐야 궁금하다. 아, 나 욕먹을 것 같은데? 뭔데요, 뭔데요? 지금 제 수익의 대부분이 이제 부모님 부모님 효도 비용으로 용돈이나 뭐 크잖아요. 여행 효자. 보내드리거나 사드린다거나 뭐 이런 거. 진짜 저는 제가 옷도 잘 안 사거든요. 이것도 옷도 이게 받은 거예요 다. 어디서 받아요? 팬분들이 선물을 해주시거나 적십자. 적시 적십자 가끔 나눠줘요. 엄마는. 우리 오늘 초면에 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지금 다음에 연대 밑으로만 부르면 안 돼요? 일단 저희가 이렇게 또 각자의 투자 성향부터 소비 습관까지 살펴봤는데 저는 이제 투자를 시작할까 말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도도 이제 주린이긴 하지만 이제 주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돈 관리를 해야 될까요 저희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고민이 국내 주식보다는 네. 뭐 코인이라든가 관심이 되게 많은 편인데 네. 두려운 게 지금 환율이 정말 많이 높잖아요. 네. 이런 시즌에 들어가도 되는 걸지 아니면 지금은 조금 머물렀다가 좀 낮아질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건지 갑자기 환율 전망을 그러고는 근데 봐봐 지금 어렵게 한다 그랬죠. 여기서 좀 수익이 많이 났어요? 어떨 때는 이제 뭐 조금 올랐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떨어졌을 때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포기하면 편하죠. 제 주변의 친구들은 어떨 때는 막 엄청 땄다 그러다가 엄청 잃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복구를 했다. 근데 가만히 있었던 저랑 똑같거든요. 누가 더 시간을 현명하게 썼냐라고 생각하면 제가 더 현명하게 쓰지 않았을까? 저는 반대요, 반대. 그분께서 저는 조금 더 시간을 현명하게 쓰셨다고 생각해요. 잃어본 경험과 얻어본 경험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엄청 소중한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 경험을 뼈에 분명히 알상무처럼 새기셨을 거예요. 근데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아직. 저는 이제 투자 뭐 이런 거 많이 했지만 제일 좋은 거는 투자를 안 해도 사는 세상이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투자를 적당하게 해도. 그러니까 내가 일해서 내가 받은 어떤 월급이나 이런 걸로 잘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사회가 더 좋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조바심이 적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집 사야지 그냥 이렇게. 집 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잘 살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들 아예 20대 초반부터 그 조바심이 느껴지게 만든 세상이 됐어요. 투자를 안 하면 내가 뒤처진다. 적절히 해야 되죠. 적절히 해야 되는데 무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건 월간 기준으로 손실액을 정해놓는 거예요. 퍼센트가 아니고 손실액을. 손실액. 이번 달에 1,000만 원 잃으면 여기 스탑이다. 스탑하는 거죠. 더 이상 돈을 넣지 않는 거예요. 물타기 하다가 이제 완전히 가거든요. 지금 알았어. 입을 너무- 지금 표정이 지금 알았어. 통천님 지금 알았어. 개인분들이 손실만 제어하면 결국은 자산시장이 올라가니까 한 5년, 10년 지나면 굉장히 큰 퍼포먼스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방금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저는 이렇게 주식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물을 탄다고 생각을 안 하고 할인한다. 갑자기 박연세일 갑자기 시작된 너무 고마워. 모든 사람 생각이 똑같아. 전 지금 박앤세일이라 생각했어요. 금융시장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다 맞진 않아요. 근데 가격이 맨날 변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하락하는 건 하락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그것만 고민하는 사람들이 파는 거잖아요. 기관이 팔고 외국인이 팔고 그러면 하락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차라리 상승한 걸 따라서 사시는 게 훨씬 더 맞아, 타율이 높아요. 맞아. 오르는 주식을 사세요. 나도 알겠다 그거는. 재미가 없잖아. 그치? 근데 저는 통장에 있는 돈들이 너무
너무 소중해. 액수를 보면은 하나하나 다 기억나 그냥 추억처럼. 야 이거 나 그때 개콘에서 벌었던 그 돈이지. 잘 지내니? 유튜브에서 벌었던 거 개콘 광고로 벌었던 거 이거 다 같이 놀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좋아 이렇게. 근데 걔네들 갑자기 막 일하라고 두기가 좀 싫은 거죠. 그러면 알상무님께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완전 저축파인 그리고 저축 빠요? 젖봐. 투자하시는 이제 통천님 둘 중에 누가 더 돈을 불릴 확률이 높을까요? 통천님이죠. 아 그쵸. 그쵸, 뭐라도 하는 놈이 낫잖아요. 그렇죠. 불리거나 없어지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맞네. 그쵸. 확률은 근데 하면 할수록 이제 불릴 확률이 조금씩 높아져요. 나는 통장 그냥 두면은 불어날 확률이 0%예요. 잃어버릴 확률도 0%고. 그죠. 근데 이제 통천님은 불어날 확률이 1%고 잃어버릴 확률이 99% 해도 불어날 확률은 더 큰 거니까. 초기 자본 형성에는 저축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져서 맞아. 1억 생각해보세요. 1억. 5년 전에 1억하고 지금 1억하고 달라요. 느낌이 다르죠. 네. 무게감이 다르다고요. 맞아. 네. 근데 나도 이제 월급이 올라가니까. 내가 물가 상승률보단 내 월급 상승률이 더 높다. 그 자신감. 네. 뿌이뿌이뿌이뿌이. 만족사! 야, 아니 기분이다. 부자가 놀리니까 되게 기분이 나쁘네. 야, 너 돈 많지? 쟤돈 많대. 제방세가 놀리니까 되게 어떻게 이제 심경의 변화가 생기셨나요? 약간 그런 거죠. 담배 같은 거예요. 네? 저도 담배를 안 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랑 같이 재밌게 이야기 나누고 싶거든요. 흡연 부스에서. 그치. 요즘 네. 주식 다 하니까. 야 진짜 힘들더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섞여가지고 막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제 담배 피는 사람처럼 항상 하는 얘기가 넌 이런 거 하지 말아라. 맞아요. 그럼 저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신 알상무님께서는 오늘 또 어떠셨어요? 저도 돈을 굉장히 많이 다뤘고 금융계에서는 훨씬 더 큰 돈을 다룹니다. 몇 천억, 뭐 그렇죠. 몇백억 네. 다루기 때문에 돈에 대한 개념이 좀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돈이라는 게 너무 많으면 나 자신이 사라지고 돈만 남는 때가 있어요. 가족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도 잃어버려요. 거기까지 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선을 찾으시는 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통천님은 어떠셨어요? 사실 돈 얘기하기가 되게 껄끄럽잖아요. 근데 이렇게 4명이서 유쾌하게 돈 얘기하고 가고 끝나고 이렇게 고스톱도 전문가. 한 판 칠까요? 아빠네? 여기 딱 좋아 보이는데 여기? 그래서 이렇게 딱 전문가의 재밌는 이야기도 듣고 너무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네. 근데 보시는 분들도 사실 답답한 것들이 많을 거예요. 훈수 대환영입니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댓글로 와장창 싸워주세요. 그럼 안녕!